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좀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매도가 지금 사실상 나오긴 했는데 기사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 만에 공매도 금지 효과 끝났나? 쇼커버링 끝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크게 발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에 따른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도 한번 뒷부분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수혜주까지 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진 시기, 요걸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크게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게 코로나19 사태 때, 요때 이제 우리가 1년 17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5년 14개월 13일이라는 좀 장기간에 걸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유럽 재정위기까지, 날짜를 보시면은 2008년, 2011년도 이렇게 해서 5년 14개월 13일 돼 있죠. 요때 당시가 이제 유럽 재정 위기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요렇게 보면은 뭐가 이제 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기간은 금융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합친 게 금지 계열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비금융,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 없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도 중간중간마다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3개월 빼면은 이 금융은 5년 동안 전부 다 공매가 제한이 됐고, 나머지 종목들은 요 사이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또 진행이 중간중간마다 됐습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수혜주가 나올 거고, 그에 따른 효과가 주식시장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근데 우리가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매도 금지가 됐다고 해서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더라라는 거.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공매도 효과는 지금 어떨까요? 금지로 인해서. 자, 보시다시피 6개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이렇게 6개월 연장도 했었고, 최근에 그러면서 중간에 부분 공매도 재개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어요. 거품을 빼고 뭐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재개를 시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전면 금지가 들어간 거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매도 금지 기간과 재개 후. 자, 금지 기간에는 이렇게 이제 오히려 빠져나간 금액들이 더 많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끝나고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금이 더 많은 자금들, 거의 10배가량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1.5조에서 5.9조까지, 6조까지라고 치면은 거의 4배 정도 가량의 공매도 이후에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뭐 일단은 코로나 위기 때는 조금 특별하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따른, 금리가 이제 중간에 인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재개된 이후에 제대로 된 자금들이 유입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후가 진행 중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요 밑에 부분을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위에 요 새로운 미래가 적용되는 이 시점을 과연 여기 밑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재개가 되는 게 내년 6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행되고 나서 오르는 게 맞는 건지, 자금 유입이 되니까, 그러면 공매도 재개가 되면 오히려 더 올라간단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매도 이전에 안 된다 할 때 사놓고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눈치를 채고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의 같은 기간 수익률을 보시면은 21.3%인데
공매도를 금지하는 기간의 수익률 평균을 내보니까 오히려 더 높아요. 오히려 더 높아.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 금지 기간의 수익률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제 이후에 이제 수익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오히려 더 많은 수익률을 그려내고 있죠. 여기는 공매도 금지 국가. 그리고 여기는 주요 허용 국가 대응 기간 수익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이 전후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더 세밀하게 보시면은 공매도를 금지했던 나라들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죠? 그쵸? 5%에서 7% 스페인, 이탈리아 15%, 17%, 17%, 여기는 25%까지 그리스,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만 조금 특출나게 35%인데 오히려 주요 공매도를 허용한 국가들은 대부분이 20% 이상, 그리고 30%까지. 그러니까 극심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공매도 금지한 국가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전체적인 이 평균선에서. 왜냐하면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종목들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 왜냐면은 공매도는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가서 수익률을 낮춰버린단 말이야. 그쵸? 왜냐? 그 재료에 의해서 올랐던 만큼 빠져주는 거니까. 근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 20%가 다 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 빼고는 다 15%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격차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스페인처럼 5%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더 문제되는 건 뭐냐? 자, 공매도 금지했다가 해제하고 많이 오른 만큼 해제 이후에는 또다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금지 이후에 많이 오른다라면. 근데 오히려 공매도를 허용했던 나라들은 다시 19일이 지나든 며칠이 지나든 오히려 마이너스도 찔끔밖에 안 되지만 플러스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우리가 무작정 안 좋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 뭘까요? 바로 공매도 잔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쵸? 호텔신라, 네페스, 주성엔지니어링, 다윈시스, ST큐브 등이 이제 공매도 잔고 비율 탑5 안에 들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들고 와서 자 여기서 자 일단은 호텔신라 한번 볼게요. 자, 호텔신라 말 그대로 뭐 공매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공매도가 진행되고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엔 또 빠지는 흐름.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만큼 호텔신라의 주가도 좀 많이 처져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이제 호텔신라의 이번 실적이 좀 빠지면서 주가 흐름이 같이 공매도랑 같이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돌아서야지 뭐 주가가 올라가든 말거 할 거 아니에요. 그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출난 경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네페스 같은 것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좀 과대평가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빠지면서 거기에 따른 공매도가 이제 많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네페스도 뭐 많은 상승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냥 이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 아무리 차트를 봐도 이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차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과연
공매도가 금지 이후에 이 네페스 종목이 27,450원을 넘을 수 있을지 봐야지만 여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타날지 알 수 있겠죠. 일단은 그 흐름을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장비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 이제 반도체 흐름 쫓아오면서 좀 주가의 흐름이 이미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수혜를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또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 저는 오히려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인데 높이 올라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못 들어와요. 그쵸? 여기 위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이전에 들고 있던 잔고를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들고 있던 요거를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더 빠질 수도 있다. 왜? 이제 공매도 세력들 사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들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락세를 타게끔 만들어서 빨리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금리도 이제 동결되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게 되면은 또 상승 기조로 흐름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뺀 다음에 요 물량 팔아먹고 그 물량 그대로 넣어서 다시 올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아래에서도 먹고 올라가서도 먹고. 그렇게 되면은 또 손해보는 거는 개인 투자자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금지 수혜 종목이다, 잔고 많은 종목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게 다윈시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 금지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매도 금지됐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올라가느냐?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잔고를 전부 다 비우고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쉽사리 비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초반에 급등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게 아닌가. 아니면은 재료가 있었던가, 악재가 있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요 다윈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얼마 전에 올랐던 뭐 2차 전지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T큐브 같은 거. ST큐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IT 부품 종목인데 요거는 오히려 좀 역으로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그런지 역으로 좀 더 내려갈 구석이 더 많이 보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내려가서 팔고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잔고가 얼마 전까지 높았던 거고 우리 공매 잔고를 확인하는 거는 하루 지나야지만 전날 잔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전날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기사 내용도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아마 공매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잔고기 때문에 지금은 또 팔고 나왔던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빠지는 중에 있는 종목들은 잔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을 지금 이제 6개월 정지, 8개월 정지하는 동안, 금지하는 동안 요걸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공매 잔고도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6월달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공매 잔고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공매 잔고를 확인하게 되면은 고점에서 공매도 많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고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잘 보고 매매하실 수 있도록 바뀌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잔고를 확인해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매매하는데 좀 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또 수혜주로 꼽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포트에. 자,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엔, LG엔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자,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 2차 전지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혜주로 증권사에서 그래도 좀 알만한 사람들이 수혜주로 꼽고 있다? 2차 전지를?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진짜 수혜주가 뭔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진짜 수혜주는 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수혜주는 바로 거품이 끼기 쉬운 종목. 바로 이겁니다. 거품이 생기기 쉬운 종목. 진짜 수혜주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거품이 생겨도 반대로 깎아내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항상 회사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정말 안 좋은 내용의 이런 기사를, 뭐 진짜 이제 누구는 좋다고만 하지만 반대편에서 그거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또 반대의 의견이 나와줘야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급등했어요. 뭐 신약이 나왔고 아니면은 뭐 계약 수주가 나왔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 계약에 따른 펀더멘탈이라든지 적정 주가는 요 정도다라고 생각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주가를 낮추려고 하겠죠. 그런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거품이 생기기 쉬운 기업 종목이 진짜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제일 크게 보는 게 2차 전지라고. 왜? 2차 전지는 누가 봐도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많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수주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뭐 장비 수주라든지. 근데 그 수주에 대한 혹은 매출에 대한 이 크기가 좀 작은 편.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주가는 좀 많이 올랐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꼽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진짜 수혜주는 저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봅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급등락 쉽게 나옵니다. 임상, 1상, 2상, 3상, 결과값, 중과값 조금만 좋게 나와도 급등 나오고, 이에 따라서 기술 이전, 판권 계약, 상한가 몇 번을 갑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쵸? 요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 시절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코로나 시절에 제약 바이오 종목, 특히나 치료제, 어떤 종목이 있었죠? 신풍제약이 있었습니다.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나온다 했을 때 700%, 800%가 올랐어요. 그쵸?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낄 수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수혜주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갈까요? 바로 저는 이제 유한양행같이 매출이 꼽히는 종목. 왜?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급감한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또 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밀어붙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암 프로젝트, 암 정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쪽을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암 치료제 요거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언제 늘어날 거다, 언제 늘어날 거다, 항암제 늘어날 거다 얘기가 나오면서 매출 가치가 계속해서 가능성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가치가, 기업 가치가.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증권사에서 또 나온 부분인데, 영업이익 22년도에서 28년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다라는 부분의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상 영업이익 뭐 4천억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런 종목 안 사겠어요? 산다니까. 2024년도부터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래.
근데 공매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가 함부로 주가를 못 낮추니까 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랭라자라는 이 상품을 낮출 수가 없어요. 깎아 내릴 수가 없다고,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사면 그뿐이니까. 그런 식으로 거품이 크게 낄 수 있다고, 이런 종목들. 오, 잘 팔린다, 잘 팔린다. 내용 한번 내보내면 끝이니까. 여기 이제 신약,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신약을 만드는 제약사는 유한양행 정도로 저는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좀 유명한 기업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도 불리는 그런 기업인데, 자, 요 기업을 또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쪽에 CDMO라고 들어보셨죠? 요쪽에서 그냥 경쟁사 전부 따돌릴 만큼의 물량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원재료 있죠. 제약바이오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요거를 그냥 혼자서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독식하겠다라는 거야. CMO, CDMO 전부 다. 수주 누적 현황 보세요. 20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꾸준한 성장,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와 있죠. 화이자,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초대형 계약까지 맺으면서 수주액이 처음으로 2조 원까지 넘어섰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아니, 처음으로 2조 원 넘어섰고 이거 독식한다는데 이런 종목 안 잡겠어요? 거품이 낄 대로 낄 겁니다. 내년 6월 달까지는 낄 대로 낄 거야. 그래서 이런 종목들, 큰 종목들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아마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4월 5공장까지 다 가동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24년, 25년, 24년도에도 공장에서 또 증설되는 부분들 나올 거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세력들도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심으면서 리포트 내용들을 기사화하면서 그렇게 내보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런 큰 종목들 말고도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가. 분명히 신풍제약 같은 종목이 나올 텐데, 자, 이런 종목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기 시작하면은 공매도, 그러니까 즉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수혜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수혜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47950127로 최대 수혜주 이렇게 정리된 파일로 해서 정리된 수혜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7950127로 요거 제 번호거든요. 여기로 수혜주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 애청자분들께서 수혜주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 받고 수익 한번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수혜주라고 남겨주셔가지고 꼭 수혜주 받아보시고 크게 수익 내시고, 또 채널에다가 또 수익 인증 자료까지 남겨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여러분 구독자와 유튜버가 됐으면,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독자와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 들고 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